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가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양치를 꼼꼼히 하고 가글까지 했는데도 계속 나는 불쾌한 냄새, 혹은 양치 중에 피가 배어 나오는 잇몸. 혹시 나도 모르게 치아가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치아를 잃거나 몸 전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입안은 젊을 때와 크게 달라집니다. 침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아 입이 자주 마르고 잇몸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숨어 살기 좋은 공간이 생깁니다. 겉보기엔 칫솔질을 잘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균은 잇몸 속 깊은 곳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독을 만들어 냅니다. 이 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은 단순히 냄새를 유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잇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치아를 흔들리게 하며 나아가 당뇨나 혈압, 심장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들은 하루 3번 양치를 해도 입안 세균의 절반 이상은 그대로 남는다는 연구 결과를 자주 인용합니다. 아무리 치실을 쓰고 스케일링을 받아도 칫솔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은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침 분비가 줄면서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고 마른 입안은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심해졌다. 이상하게 잇몸이 자꾸 붓는다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환자를 진료한 한 전문의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헹구맥만으로도 입냄새와 잇몸병이 놀랍게 개선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비싼 가글이나 치료제가 아니어도 하루 30초의 간단한 헹굼 습관만으로 나쁜 균을 줄이고 잇몸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수십 년 고질적인 치주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38년 경력의 치과 의사가 직접 검증한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천연 헹굼액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입과 치아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하루만 시작해도 입안이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평생 건강한 입과 치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서 음식 맛까지 잃어버렸던 기억.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하루 3번 칫솔질을 하고 치실까지 사용했지만 몇 년째 입냄새와 잇몸 출혈이 계속되었죠. 심지어 병원에서 스케일링과 치료를 받아도 잠시뿐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외출할 때마다 가글을 들고 다녔지만 잠깐 상쾌할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치과 전문의를 만나 특별한 방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싼 치료나 약이 아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헹굼액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치과 환자를 진료해 온 이 전문의는 잇몸 속 깊은 곳에 나쁜 균을 없애려면 비싼 제품보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임상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양치 후 하루 단 30초만 투자해 간단히 헹구는 방법으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던 입냄새와 잇몸병이 빠르게 좋아지는 사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김 어르신도 이 천연 헹굼액을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입냄새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3주 차에는 치과 검사에서 잇몸 염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변화가
집에서 만든 헹구맥 하나로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 김 어르신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연 헹구맥은 단순히 입안을 상쾌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잇몸 깊숙이 자리한 나쁜 균을 억제하고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38년 경력의 치과 의사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직접 검증한 7가지 천연 헹구맥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 방법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하루 30초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구강 세정제나 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물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물입니다. 어렸을 때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잇몸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은 입안의 나쁜 균을 말려서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잇몸 재생을 촉진해 잇몸이 더 튼튼해지도록 돕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스푼을 녹여 양치 후 30초 정도 헹궈주면 됩니다. 짠맛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조금 연하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물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흔히 청소나 탈취에 사용하는 재료로 알고 있지만 식용 등급 제품을 물에 녹여 헹구면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켜 세균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입안이 산성으로 기울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고 치아가 약해질 수 있는데 베이킹소다가 이 균형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녹여 하루 한 번 저녁 양치 후 30초 정도 가볍게 헹궈주면 됩니다. 이 2가지 방법은 준비가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박명자 어르신은 소금물로 매일 헹군 지 일주일 만에 양치할 때 피가 나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송파구의 67세 이정희 어르신은 베이킹소다 헹굼을 꾸준히 실천해 몇 년간 고생하던 입냄새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상쾌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물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첫 단계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크게 줄였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30초의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입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물이 기본 관리라면 이번에는 잇몸 염증을 더 확실하게 줄여주는 집중 케어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이미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는 분, 오래된 입냄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재료이지만 효과는 치과 치료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식초 희석액입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나쁜 균을 억제하고 입안의 산성 환경을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식초 원액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 사용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 양치 후 20초에서 30초 정도 헹궈 주세요. 사용 후에는 맑은 물로 한 번 더 입을 헹궈주면 산성 성분이 남지 않아 치아가 안전합니다. 이 방법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정향클로브 우린 물입니다. 정향은 오래전부터 한방과 서양에서 모두 사용해온 향신료로 입안의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향 몇 알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우려낸 뒤 식혀서 양치 후 가볍게 헹궈주면 됩니다. 향이 조금 강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2회 정도 사용하면 잇몸을 안정시키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산화수소 희석액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물과 1대1로 섞어 사용합니다. 이 용액은 거품이 생기면서 잇몸 깊숙한 곳까지 산소가 전달되어 숨은 세균을 제거하고 염증 부위를 소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희석해야 하며 일주일에 1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기본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치주염, 잇몸 염증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다만 모든 헹굼액은 식사 직후가 아닌 식후 30분 이후에 사용하고 한 번 헹군 후에는 30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삼가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또한 잇몸 상태가 심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치과 진료를 병행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30초의 습관에 이 집중 케어를 더하면 잇몸 깊숙한 곳까지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치과 치료를 줄이고도 건강한 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루틴에 천천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본 관리와 집중 케어를 알아봤다면 이번 단계는 입냄새를 잡고 상쾌한 향까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이 적게 나오고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고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균을 억제하면서도 은은한 향을 남겨주는 향균 향기 헹굼액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녹차 우린 물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세균 증식을 막고 잇몸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차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밀양의 불소는 치아 표면을 강화해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녹차 잎을 3분 정도 우려낸 뒤 식혀서 양치 후 30초 정도 헹궈주세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입안을 데일 수 있으니 미지근한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한 번, 아침이나 자기 전 등 편한 시간에 꾸준히 해주면 입안이 오랫동안 개운하고 깔끔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피 우린 물입니다. 계피에는 자연 항균 성분이 풍부해 입냄새를 유발하는 균을 억제하고 입안을 은은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단맛과 매운맛이 함께 느껴져 헹군 후에도 개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향이 오래 남습니다. 사용 방법은 계피 조각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우려낸 뒤 식혀서 헹구면 됩니다. 계피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면 물을 조금 더 넣어 연하게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자기 전 사용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 냄새가 훨씬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헹굼액은 입냄새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입안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와 계피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사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헹굼액은 식후 30분이 지난 뒤 사용해야 하며 헹군 후 30분 정도는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차와 계피를 활용한 2단계는 기본과 집중 케어를 이어가는 마무리 관리이자 입냄새 걱정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차 한 잔을 우리듯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조금의 습관만으로도 하루 종일 상쾌한 입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기본 관리, 집중 케어, 향균향기 헹굼을 모두 익히셨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4주 루틴으로 굳히는 단계입니다. 한 번만 실천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꾸준히 이어갈 때 입과 잇몸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도록 튼튼해집니다. 1주차 기본 습관 만들기. 첫 주는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물을 번갈아 사용해 입안을 매일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침과 저녁 중 편한 시간을 정해 30초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입안이 조금씩 개운해지고 잇몸 붓기나 입냄새가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주차 집중 케어 추가하기. 기본 루틴이 익숙해졌다면 사과 식초, 정향, 과산화수소 헹굼을 주 1회에서 3회 정도 계획에 넣어주세요. 특히 잇몸이 약하거나 염증이 잦은 분들은 2단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항상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구어 잔여 성분이 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주차 향균 향기 관리 병행. 녹차와 계피 우린 물을 추가해 상쾌함과 향기까지 챙겨주세요. 아침에 녹차, 저녁에 계피처럼 시간대를 나누면 습관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이 단계가 끝날 무렵에는 아침 입냄새가 거의 사라지고 입안이 하루 종일 보송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차 이후 나만의 루틴 완성. 앞서 배운 모든 헹굼액을 상황과 컨디션에 맞춰 번갈아 사용합니다. 입냄새가 신경 쓰일 땐 녹차, 잇몸이 붓는 날엔 소금물처럼 몸 상태에 따라 조합을 달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는 치과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비싼 약이나 장비가 없어도 하루 30초의 작은 습관만으로 입 건강을 지키고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할 때보다 서로 격려하며 실천하면 훨씬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생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고 건강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헹굼 방법을 먼저 시작해 보실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